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포스터 디자인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터의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해 좋은 사진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이너들이 일반적으로 사진을 활용하여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인물, 동물, 사물, 식물, 풍경 등의 이미지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포스터를 디자인합니다. 포스터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스터에서 사진이나 그래픽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스터 디자인을 100%로 보았을 때 저는 좋은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50%,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성과 레이아웃이 50%라고 생각합니다. 즉, 좋은 사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포스터의 시각적인 부분이 50% 달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은 상하 좌우 총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의 절단면에 따라 레이아웃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열 상단과 하단의 인물과 꽃 사진은 전체 사면에서 상하 좌우 사면이 모두 절단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사면이 절단된 메인 이미지는 포스터 문서에서 전체를 채우는 구조라서 상하 좌우 공간 안에서 레이아웃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제목과 정보, 로고 등의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한 여백이 필요한데 메인 이미지로 사용할 사진이 사면이 절단되어 있으면 메인 이미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된 배경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면이 절단된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게 되면 로고 및 글자의 색상이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제한적이게 되어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면이 절단된 이미지도 포스터 문서 안에서 작은 크기의 서브 사진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미지들과 경계를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열 상단과 하단의 인물과 꽃 사진은 전체 사면에서 3면이 절단되고 1면만 절단되지 않아 배경을 확장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3면이 절단된 메인 이미지는 포스터 문서의 상하 좌우 공간 안에서 절단된 면을 문서의 경계로 붙이고 잘리지 않은 공간은 배경을 연장하여 공간을 만들면 텍스트와 로고를 배치하기 좋습니다. 대부분의 포스터에서 제목과 정보 텍스트는 상단에 배치하기 때문에 포스터의 메인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는 이미지 상하와 오른쪽을 고정하고 왼쪽을 확장하여 연결할 수 있는 상단 이미지보다 이미지 좌우와 하단을 고정하고 상단을 확장하여 연결할 수 있는 하단 이미지가 포스터 디자인의 텍스트와 로고 등을 레이아웃하기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열 상단과 하단의 인물과 신발 사진은 전체 사면에서 2면이 절단되고 2면이 절단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사진은 배경을 확장하여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이면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면이 절단된 메인 이미지는 포스터 문서의 상하 좌우 공간 안에서 절단된 이면의 면을 문서의 경계로 붙이고 잘리지 않은 나머지 2개의 면은 배경을 연장하여 공간을 만들면 텍스트와 로고를 배치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 열 상단과 하단의 인물과 꽃 사진은 전체 사면에서 1면이 절단되고 3면이 절단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일면만 절단된 이미지는 포스터 문서의 일면을 문서의 경계로 붙이고 나머지 잘리지 않은 3면은 배경을 연장하면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춰 사진을 좌측으로 배치하거나 우측으로 배치해 자유롭게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하단을 제외한 3면이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배경만 제거하고 메인 인물이나 오브젝트를 잘림 없이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조건의 사진들보다 레이아웃 할 때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열 상단과 하단의 인물과 디저트 사진은 전체 사면에서 사면 모두 절단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사면 모두 절단되지 않은 이미지는 포스터 문서에서 배경을 연장하면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춰 사진을 상하 좌우 또는 중앙으로 배치해 자유롭게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사면이 잘림 없이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배경만 제거하고 메인 인물이나 오브젝트를 잘림 없이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조건의 사진들보다 레이아웃 할 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미지의 절단면에 따른 특징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조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찍거나 또는 이미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물의 시선 방향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에서는 인물의 시선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오른쪽의 사진에서는 인물의 시선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왼쪽 방향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인물의 사진이 왼쪽을 바라보는 이미지이고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이미지로 반전시켜도 어색하지 않다면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는 이미지로 거울 마주보기와 같이 회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의 시선 방향과 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사진에서 인물은 모두 공통적으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인물의 배치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인물을 오른쪽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인물의 시선과 사진의 오른쪽 경계로부터의 공간이 좁습니다. 디자이너는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사람들이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포스터 속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인물을 오른쪽에 배치하면 공간이 좁아 마치 벽에 닿은 것과 같은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물이 왼쪽 빈 공간에 텍스트를 배치하게 되면 인물이 정보를 등지고 있는 것과 같이 되어 마치 정보가 외면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인물을 왼쪽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인물의 시선과 사진의 오른쪽 경계로부터의 공간이 넓습니다. 이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인물을 왼쪽에 배치하면 공간이 넓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물이 오른쪽 빈 공간에 텍스트를 배치하게 되면 인물이 정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원하는 흐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고의 위치와 로고의 색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고 배치의 나쁜 사례와 좋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터에서 제목은 상단 중앙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는 포스터 이미지의 공간 상태에 따라 상단 중앙을 제외한 왼쪽 상단 코너, 오른쪽 상단 코너, 왼쪽 하단 코너, 하단 중앙, 오른쪽 하단 코너 중 선택하여 배치하면 됩니다. 로고는 포스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 요소로 존중되어져야 하고 시각적으로 다른 이미지나 요소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크 사진이 오른쪽 상단 코너에 로고를 배치하게 되면 로고와 그 아래에 배치한 이미지가 겹쳐 로고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진에서는 배경 이미지에 방해받지 않는 로고의 적정한 배치 위치는 왼쪽 상단 코너와 왼쪽 하단 코너입니다. 로고는 단순한 유색의 배경 또는 흰색 배경에 배치하면 로고를 독립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존중해 줄 수 있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배경 이미지이지만 색상이 어두운 배경 위에 로고를 배치할 때 로고의 색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3개의 인물 배경 이미지에서 로고는 공통적으로 모두 왼쪽 하단 코너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남자의 셔츠 이미지는 단순한 색상이지만 어둡습니다. 이곳에 비슷한 명도의 로고를 배치하게 되면 배경과 로고 사이에 명도의 차이가 약해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두 번째 사례의 이미지처럼 로고를 화이트 색상으로 변경하면 쉽게 잘 보입니다. 아니면 로고 고유의 색상을 유지하면서 배경으로부터 시각적으로 잘 구분되게 만들고 싶다면 로고 주변에 흰색 테두리 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경색과 텍스트 색상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정색 배경 또는 왼쪽의 나이키 포스터처럼 어두운 색상의 배경 위에 배치하는 텍스트는 검정색 텍스트보다는 흰색 또는 밝은 색상의 텍스트가 배경 색상과 텍스트 사이에 명도 차이가 많이 나서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흰색 배경 또는 오른쪽의 케이크 포스터처럼 밝은 색상의 배경 위에 배치하는 텍스트는 흰색 텍스트보다는 검정색 또는 어두운 색상의 텍스트가 배경 색상과 텍스트 사이에 명도 차이가 많이 나서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색상에 따른 텍스트 색상의 선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크 사진에서 주 색상은 주황색, 초콜릿색, 하늘색, 아이보리색입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제목에 초록색을 적용하였습니다. 초록색은 포스터 이미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색상으로 이럴 경우 사람들은 초록색이 뜬금없어 보이게 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스터처럼 텍스트에 검정색을 사용하거나 세 번째 포스터처럼 주황색과 같이 색상의 주 색상에서 컬러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포스터의 색상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색상을 텍스트에 적용하고 싶다면 아이드라퍼 툴을 사용하여 이미지로부터 색상을 추출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크기에 따른 레이어 스타일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목 글자에는 드랍 섀도우, 스트로크, 베벨 앤 엠보스라는
3개의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제목 글자와 같이 큰 텍스트에는 스타일을 적용해도 가독성의 문제가 없으며 시각적으로도 적용한 레이어 스타일에 의해 글자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두꺼운 글자는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면으로 인식할 수 있어 여기에 테두리 선을 만들어 주어도 선과 선의 반복과 같은 복잡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글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포스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고 얇은 글씨에 테두리 선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입체 스타일을 추가하면 얇은 선과 같은 형태의 글자에 또 다른 선을 추가한 것처럼 보여 복잡해 보이고 글자 형태가 얇아 입체 스타일을 적절히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고 굵기가 얇은 글자를 사용한다면 포스터의 오른쪽 하단과 같이 복잡한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작고 얇은 글자에 스타일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너무 많은 종류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지 마시고 가독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스타일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크기와 굵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틀이라고 불리는 제목 글자의 크기는 크고 두께는 굵은 볼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타이틀이라고 불리는 소제목 글자는 제목보다는 글자의 크기를 작게, 본문 글자보다는 글자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체의 굵기는 제목과 본문 글씨의 중간 굵기가 적당합니다. 바디 텍스트 또는 바디 카피라고 불리는 본문 글씨의 크기는 제목과 소제목보다 작게, 두께는 얇은 레귤러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폰트라고 불리는 서체를 용도별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의 경우 글자가 크고 굵으며 글자의 길이도 짧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에 따라 손으로 직접 쓴 캘리그라피 또는 캘리그라피 스타일의 서체, 장식적인 서체, 개성이 강한 서체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독성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 왼쪽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글자의 수가 많고 글자의 크기가 작고 얇은 본문 텍스트에 장식적인 서체, 개성이 강한 서체 등을 사용하게 되면 복잡해 보이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글자의 수가 많고 글자의 크기가 작고 얇은 일반적인 본문 텍스트에는 장식적인 서체, 개성이 강한 서체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단순한 형태의 일반적인 고딕체나 명조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터 디자인에 필요한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원리, 인물의 시선 방향이 주는 정서적 의미, 인물의 시선 방향과 공간에 따른 정서적 의미, 로고의 위치와 로고의 색상에 대한 이해, 배경색과 텍스트 색상의 관계, 이미지 색상에 따른 텍스트 색상의 선택, 텍스트 크기에 따른 레이어 스타일의 적용, 텍스트 크기와 굵기의 적용, 그리고 서체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디자인 이론은 포스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각 디자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배운 디자인 이론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포스터 디자인과 다양한 시각 디자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